잠자리 동화 안중근.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안진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7개의 별이 있었어요. 안진사는 아름다운 별빛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진사가 깜짝 놀라는 순간 7개의 별과 함께 호랑이가 안진사의 품으로 안겼어요. 안진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어허, 거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안진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급하게 외치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마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안진사는 이불을 걷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이냐? 어서 가보자. 아내 옆에는 보기에도 또랑또랑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의 등을 한번 보세요. 아내는 안진사를 보며 말했어요. 안진사는 아기의 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의 등에는 조금 전 꿈에서 보았던 7개의 별이 점으로 나 있는 것이었어요. 안진사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안진사는 아기의 이름을 응칠이라고 지었습니다. 7개의 별의 기운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응칠은 똑똑하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특히 응칠의 활솜씨는 대단했어요. 어느 날 응칠은 친구들과 함께 활쏘기 대회를 하였어요. 저기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 있다는 듯 활을 당겼어요. 그러나 화살은 모두 새를 피해 휙휙 날아갔어요. 드디어 응칠이 차례입니다. 응칠은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나는가 싶더니 툭 하고 새가 떨어졌어요. 우와, 새가 맞았다. 응칠이가 대장이다. 어느새 응칠은 12살이 되었어요. 해마다 겨울이 오면 안진사의 집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 모여든 포수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응칠은 포수들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웠어요. 도련님, 총 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포수들은 응칠의 총 솜씨를 칭찬했어요. 밤새 한방눈이 내렸어요. 응칠은 포수들을 따라 나섰어요. 도련님,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호랑이를 잡지요. 응칠은 처음 나가는 총 사냥이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눈 덮인 산은 온통 흰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산속으로 들어선 포수들은 편을 갈라 사냥을 하였습니다. 눈 위에는 여기저기 짐승들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응칠은 털보 아저씨 뒤를 조심조심 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쌩! 하고 커다란 멧돼지가 앞으로 지나갔어요. 털보 아저씨가 얼른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응칠은 재빨리 쫓아가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멧돼지는 하얀 눈 위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포수들은 쓰러져 있는 멧돼지를 보고 모두 놀랐답니다. 응칠이 멧돼지를 잡았다는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를 대견하게 생각한 안진사가 말했어요. 응칠아, 나라를 위해 너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렸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포수들과 마을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킬 것이니 내가 훈련 대장이 되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머지않아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구나. 안진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응칠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로 응칠은 훈련 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응칠을 따랐지요. 안진사는 응칠의 이름을 중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후 나라 안은 농민들을 괴롭히는 무리들로 들끓었어요.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놈들을 우리 손으로 몰아냅시다. 중군이 이끄는 부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군의 이름만 들어도 안심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무리는 모두 물리쳤지만 나라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본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지요. 이토 히로부미는 힘이 없는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나라를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때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는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어요. 일본의 감시로 더 이상 군사훈련도 할 수 없었답니다. 중군의 억울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군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되었어요. 빼앗긴 나라를 구하려면 훌륭한 젊은이가 많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 일본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중군은 모든 재산을 들여 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중군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데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나라를 찾겠다고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중군은 더 이상 학교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군은 일본의 눈을 피해 군사를 모았어요. 사람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몰래 군사 훈련을 받았답니다. 중군의 부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많은 일본군을 쓰러뜨리기도 했지만 신식 무기로 몰아붙이는 일본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군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습니다. 중군의 소식을 들은 많은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의 손을 잡은 중군은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중군은 태극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동지들도 하나둘씩 중군을 따라 글씨를 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치는 중군과 동지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중구는 신문을 보는 순간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 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해치우게 말겠어. 중구는 동지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중군의 말에 동지들도 뜻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날이 되었어요. 하얼빈역에는 일본 경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요. 중군이 역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일본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중군은 재빨리 기자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나는 일본 신문 기자요. 기자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기사를 쓴단 말이오? 중군의 말에 일본 경찰은 머뭇거렸어요. 중군은 얼른 경찰을 밀치고 역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보였어요. 중군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개를 드는 순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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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군이 쏜 총알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는 순간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중군은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쳤어요. 경찰에 붙잡힌 중군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얼마 후 안중근은 31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모습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이전 아주 오랜 동안 안중근 의사가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훈련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